여러분 부채만 580조. 이것은요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부채를 말합니다. 583조예요. 583조라는 게 적은 수치가 아니죠. 공공기관의 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올해 대한민국의 본예산이 607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어떤 부채의 합이 대한민국 본예산하고 지금 맞먹는다는 거잖아요. 거의. 저는 이게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산이 많기 때문에 상관없어. 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583조를 빌려서 이자를 주느니 자산을 줄여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산을. 문제는 이 자산들을 못 줄인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자산을 줄여서 부채 규모를 낮춘다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산을 팔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성장성이 또 그만큼 떨어지고 그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팔지 못하는 것. 게다가 뭐 한전 같은 경우 발전소 이미 민간에 이양을 했잖아요. 중부 발전, 서부 발전 이렇게 나눴잖아요. 발전 4개사로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팔지는 못하고 부채는 이렇게 늘어난다. 아이고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2017년만 하더라도 이 공기업 부채가 49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493조 2천억 원. 그러던 것이 2018년에 501조 1천억까지 늘더니 2019년에는 524조 7천억 원. 2020년에는 541조 2천억 원. 그리고 2021년에는 583조예요. 2022년에는요 더 늘어나겠죠. 한전의 부채가 지금 지금 한 4개월 동안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네, 우리 테디킴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에 대한 부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러다 다 망한다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까? 이게 공공기관의 부채만 이 정도라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정부 부채 따져보세요. 정부 부채가 2021년 기준으로 연금 충당 부채를 합치면 2196조 4천억 원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를 합치면요. 2017년에 1555조 8천억 원이었던 것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거의 말입니다. 500조 이상 늘었죠. 2196조 4천억까지 올라갔으니까 말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빚이라는 게. 이것만. 또 민간부채도 있잖아요. 민간부채도. 민간부채도 따져보면 가계부채가 2180조 정도 되고요. 기업부채가 2360조예요. 이거 합치면 4540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간부채에다가 이게 정부 부채에다가 국가 부채죠. 여기에다가 공공기관의 부채 이거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다 합치면요 7319조 4천억 원입니다. 7319조 4천억 원. 그래서 제가 이러다 다 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계산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 부채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그야말로 부채 폭발이죠. 부채 폭발. 진짜 부채 폭발이에요. 이러다가 진짜 다 망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가게는 가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부채가 폭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한번 부채에 대한 어떤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하면 여러분도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정도 부채가 늘어났어? 예, 부국강병이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이. 그런데 부국은 어디 가고 이제는 빚만 잔뜩 남은 빚공화국이 돼버렸습니다. 7,319조 4천억 원이 된다는 건 여러분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충격적인 숫자.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도가 커졌다는 사실이에요. 와, 진짜 놀랄 노자입니다. 이러다 다 망한다는 말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가 경제 규모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성장률이 좋아지면 그나마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장률조차도 IMF가 3%에서 2.5%로 꼬꾸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자 내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자 내기도. 583조에 대한 이자 생각해 보세요. 전체가 7,319조 4천억 원인데 7,319조 4천억 원에 대한 이자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빚공화국 맞죠? 이자 폭탄이 나라도 공공기관도 가게도 기업도 다 힘들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진짜 충격이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요. 저는 늘 고민이 많아요. 왜 고민이 많은가? 이게 좋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참 저도 답답하고요.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언젠가는 좋은 지표 나오겠지 그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언젠가는이 언제일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했으니까요. 좀 우리가 참고 견디면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또한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지표를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다른 언론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정관진 TV에서 보게 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비관적인 지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보고 맨날 폭망한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그만큼 작은 구멍 하나가요. 저수지 뚝을 무너뜨리듯이 툭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경제를 알고 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